자, 서부학군 고등학교 3학년 준비 설명입니다. 2027 현행 수능의 마지막 대입, 상상하지 못한 변수, 이제 고2 바로 네 차례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아니고요. 실천이 가능한 전략을 우리가 지금부터 세워야 돼요. 너무 낙관론도 안 되겠고 당연히 너무 비관론도 투머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가 사실은 이제 고3이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 막 굉장히 조바심이 나겠지만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저는 이쪽에 제 업이 있잖아요. 입시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끝납니다. 좀 있으면 수능 보고 뭐 좀 있으면 원서 쓰고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원서 쓰는 날이 뭐 하염없이 멀리 남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입시가 끝나는 것은 아직은 멀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입시가 끝났나요? 지금 입시 안 끝났잖아요, 얘네. 그러니까 발표도 다 안 났고 지금 사실은 마지막에 딱 문을 닫는 것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과정이에요. 사람의 애를 태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섣불리 근거 없이 지쳐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긴 여정에서 정말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가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5 교육개정안의 마지막 대입인 거 맞죠? 자, 그리고 우리 학교 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오픈하세요. 자, 수시 6번의 지원 중에서 안정 지원이 필수입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위아래가 막혔어요, 지금. 자, 재수는 없다.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정은요.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겨울방학 딱 끝나고 나면은 산모도 물론 보겠지만은 산모는 평가원이 아니니까 육모부터 평가원의 이런 시험입니다. 그 평가원이 수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내는 시험은 고3 6월하고 9월하고 수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모랑 구모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죠. 자, 육모 보고 9월에 원서 씁니다. 6장. 미쳐버려 진짜. 벌써 떨려. 그쵸? 그리고 11월에 수능 봅니다. 그 애 혼자 이렇게 딱 낯선 학교에 데려다주고 들어가는 모습 보면은 와,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마음이 너무 이상해요. 그 아이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같이 가줄 수는 없잖아요. 인생에 여러 번 그런 기회가 또 있겠지만은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리하게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가 줄 수 없는데 제가 저걸 해내고 나와야 된다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중간에 너무나 F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12월에 대입 발표하는 그날에 꽂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내년 이맘때가 되겠습니다. 대입 발표가 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시선은 꽂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 학교와 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지금 파악해서 오픈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자신의 위치에 맞는 수시 지원의 대학의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조건도 모르고 대학 조건도 모르면 뭐 어떻게 써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학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맺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자제분들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되셨다고 전제를 깔게요. 자, 먼저 1.1에서 1.4등급 정도 안에 들어있다. 고등급제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네요. 자, 이 친구들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겠습니까? 경쟁을 누구랑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경쟁을 누구랑 해요? 재수생들하고도 하지만 재수생이 웬만하면 수시에 안 들어오니까. 그쵸? 특목자사고 애들, 또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애들하고 맞짱을 떠요. 그럼 걔네들한테 우리가 조금 미치는 게 어떤 거예요? 내신은 이미 받아놨으니까 괜찮은데 생기부죠, 생기부. 그리고 생기부 베이스로 하는 면접들, 그쵸? 재시험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저 정도면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약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등급마다, 구간마다 고민거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1.6에서 2.2등급 정도 산이다. 여기는 어딜 가나요? 여기는 지금 주요 15개 대학 정도를 가겠죠. 서영고, 서성원이, 중경, 외시 이 정도까지를 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일단은 무조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중앙대 정도까지는 3합이에요. 그쵸? 그 밑으로 내려가면 2합으로 내려가는데 중앙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 중앙대 합격한다. 와씨 잔치 아닙니까? 그 정도면? 중앙대 아무나 갑니까? 중앙대 진짜 좋은 학교잖아요. 중앙대 정도를 선으로 딱 긋게 되면은 고 이상부터가 3합이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2합이에요.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3합 맞출 수 있어요? 2합인데 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2합 맞춰야 되는 애인데 3합으로 자꾸 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혹은 2합도 겨우 맞추는데 뭘 못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3합 맞춰야 돼요. 이 친구들은. 근데 내신이 여기 구간에 들어있는데 이걸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얘를 맞춰야 합니다. 이제는 더 물러날 데도 없죠. 그리고 생기부 봐야죠. 그쵸? 자, 그리고 제일 많은 구간이 여길 거예요. 2.4에서 3등급 정도. 여기는 어디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 여기에 해당이 되고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되는데 애가 내신이 2.4 정도 된다.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교들이 다 똑같은 학교는 아니니까요. 자, 보통은 2합입니다. 그쵸?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중앙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아래 대학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외대, 뭐 이런 대학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건대, 경희대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2합, 5 이 정도를 맞춰야 되고 생기부 챙겨야죠. 그쵸? 자, 그런데 3.2에서 4등급 여기도 많잖아요. 우리 애들 여기 많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은 왜 생기부를 챙겨요? 생기부를 그렇게까지 챙기지 않아도 돼요. 이 대학이 생기부 그렇게까지 안 봐요. 여기 대학이 어딘데요? 3.2에서 4등급 정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어디죠? 경기대학교, 한성대학교, 또 뭐 성신여대, 각종 여대들, 그리고 직업국들 이런 대학들이 무슨 생기부를 그렇게 보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그 학교들은 뭘 보죠? 얘가 얼마나 성실하고 공부를 제대로 해왔는지를 보는 내신을 위주로 당연히 봅니다. 그래서 내신의 주요 과목 국영수의 내신을 보게 되고 또 최저는 2합 혹은 1합 이렇게 한 과목만 보는 학교도 있고 두 과목만 보는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일단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알토랑지게 당연히 챙기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생기부 누가 막 챙긴다 그래서 자기도 막 그냥 그거에 대해서 혈안이 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는.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수시 전형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 전형이요 좀 달라졌어요. 몇 번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원서 6장 이제 9월에 쓸 거잖아요. 6장을 쓸 때 이 조합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가지를 다 쓰진 않습니다. 누가 3가지를 쓴 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2가지를 쓰죠. 그래서 교과랑 종합을 쓰던가 혹은 뭐 논술을 좀 섞어서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2가지 전형을 섞어서 쓰게 돼 있는데 대체로 서부학부는 그 우리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좋은 대학교 간 애들은 교과랑 종합으로 간 거예요. 대체로. 논술로 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서 수치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걸 일반화시킬 생각은 없어서 교과 종합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더 이상 교과가 순수한 교과가 아니라는 거죠. 종합도 순수한 종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 가는 대학일수록. 그럼 교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내신을 정량적으로 숫자만 봤어요. 그래서 무슨 과목을 선택했냐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과는. 그리고 수능 최저 가져와. 그러면 숫자를 다다다닥 해서 합 혹은 불 이렇게 하는 깔끔한.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붙을지 떨어질지를 다 보게 만드는 안정주였죠. 안정주. 자, 그런데 수능 최저는 당연히 보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학생부 교과 때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어느 대학교가 그렇게 여실히 이걸 보겠다라고 얘기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선택 과목을 그러니까 전공을 희망하고자 하는 어떤 학과가 있는데 엉뚱한 과목들을 2학년 때 혹은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정량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하겠다.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전형은요, 그동안 뭘만 봤나요? 이거는 서류만 봤잖아요. 수능 최저는 안 갖고 와도 되는 학교들이 대다수였는데, 수능 최저를 걸고 들어오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의도를 좀 파악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얘네들 밑에들부터가 2028 이제 대입 개편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5등급이 돼버렸고, 수능도 선택 과목이 없어서 보니까 통합 수능을 봅니다. 변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그것만 갖고는 파악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갖고 와라. 그리고 교과에서도 종합적인 전형들을 다 보겠다. 왜냐면 내신도 5등급, 수능도 너무나 변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부터. 그래서 이렇게 전형들이 좀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이원화라는 말 보이시죠?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치기가 됐어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 서류를 봐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는 지금 원래 안 걸었던 학교가 많은데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원화라고 하는 거는 대학들이 이제 서류형으로 보통은 뽑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뽑았는데 없었던 면접이 생기기 시작했고 면접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합니다. 50%까지 보겠다는 학교가 있어요. 기본 30% 정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접으로 다 걸러낼 수 있음. 완전히 자신감 뿜뿜이에요. 지금 그 퍼센테이지를 잘 분석을 하다 보면. 근데 우리 아이들마다 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면접에 굉장히 쥐약인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 아이도 애가 둘인데 둘이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첫째는 면접 본다고 그러면 아마 공황장애 올 거예요. 근데 둘째는 또 정반대로 너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마다의 어떤 장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면접에 강한 애가 또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태어나서 면접 처음 보는데 뭐 나는 지금 가면 잘 보나? 어른이라고? 얘는 또 더더군다나 그 면접에 대해서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고3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대학을 출연해서 갈 수 있는 짝짓기를 좀 해보고 그래서 면접 전형들이 있었을 경우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상위권 대학들은 당연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윗세대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문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이 확대가 좀 됩니다. 얘네 때. 자, 그리고 수능 영어 사탐 난이도의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번 수능에서도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사탐 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쵸? 그래서 사탐이 지금 20 자연계열 전공한 학생들도 최저를 맞출 때 이제 문화생지를 선택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문이라든가 뭐 통사 이런 것들을 막 선택을 한 거예요. 통사가 아니라 사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8%인가요? 이 정도 학생들이 지금 사회 과목을 선택을 하는 사탐 런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될 때 더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80%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얘네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수능은 또 그렇게 안 보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어떤 변화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실제 사례들을 한번 들어서 실제적인 얘기들을 해볼게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과중이 있죠. 과중이 있어요.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니면 거점학교 수업을 들으신 경우도 있으시죠. 자, 혹은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나름 생기부가 좀 빵빵하다. 이런 경우들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요. 우리 서부학군에서는 이런 전략을 좀 쓸 것 같아요. 과학 중점이나 거점학교 학생의 입시 변화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이 좀 바뀌었어요. 학생부 위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원래는 숫자만 본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나 그동안 사실 예일 과중 가갖고 좀 약간 불리했음. 선정 과중 가갖고 나 물화생지 다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음. 그래서 내신 약간 불리했음.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는 오히려 종합 전형에 훨씬 더 어울리는 전형인 건 맞았는데 이제 교과에서 뭘 본다고 했었죠? 정성적인 평가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쵸? 걔네들 그런 거 짜치지 말고 제대로 잘 결 맞춰서 준비한 애들이 들어오라고 만든 전형이니까.
자,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정성적 평가를 10%를 하던 걸 20%로 늘렸습니다. 자, 그리고 숙명여대는 원래 안 했던 건데 30%로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고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조건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형들이 지금 쏙쏙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면접입니다. 면접. 수능 최저 조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면접은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입니다.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위한 활동을 구체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면접과 서류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기존에 서류 전형이 있고 새로 생긴 면접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됐다고 했어요. 두 가지 다 당연히 생기부가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 베이스니까 생기부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생기부를 잘 만든다는 건 뭘 어떻게 해야지 잘 만드느냐. 일단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딱 끝나면은 이제 80% 내신은 종결이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20%가 3학년 1학기께 남아져 있죠. 근데 생기부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내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바쁘고 아주 열심히 결에 맞춰서 탐구 보고서 같은 거 또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발표 사항들 다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3학년 1학기에 진로 과목들 있잖아요. 그쵸? 3학년 1학기. 이거 챙기셔야 되죠. 근데 챙기나요? 안 챙겨요. 1학년 때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어떠세요? 오히려 1학년 때 생기부를 더 열심히 하고요. 2학년 때 되면은 좀 내려놔요, 애들이 대부분. 왜 그런지는 다들 우린 다 알잖아요. 왜 그러죠? 할만해서 그런가요, 이제? 그렇죠. 안 되잖아요. 내신 때문에 다 정신이 없거든요. 내신 안 나오는데 생기부가 웬 말이냐? 가지가지 해라 그냥 내신이나 잘 따라 뭐 이런 분위기니까 애도 어느 정도 자문 받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그러지도 않고 뭐 하느냐? GPT 때려요. GPT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이 경고 때렸습니다. GPT 쓰면 그 책임은 교사한테 묻겠다. 근데 지금 현행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2025년 지금 올해 동안에 각 서구학군에 있는 지금 저희가 주력학교에 있는 이 학교들도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GPT를 사용해서 생기부 만들어라라고 권고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경희대 입사관이 발표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거 다 걸러낼 수 있고 투박하지만 학생이 직접 작성한 세특사항들을 선별하겠다. 그리고 GPT나 이런 AI 기능을 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교사한테 묻겠다라고 교과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생기부를 열심히 안 해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진로 역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은 말 뭐죠. 정말 3합 6, 3합 7, 상합 8. 그러니까 3합을 맞춘다는 얘기는 일단은 6, 7, 8 해서 목표를 잡고 적정이 7이고 이제 안정적으로 3합 8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성균관대 융합 인재전형, 중앙대 성장형 인재전형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3합 6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들을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수능 과목이 영어랑 사회문화랑 국어,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다 그랬는데 3합을 맞추려면 3개 과목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1반은 무조건 영어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은 잘 체감을 못하나 봐요. 제 앞에서만 그러는 걸까요? 영어를 해야 돼 그러면은 뭔가 에이 영어니까 내가 영어니까 뭐야?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영어 이번에 어려웠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1등급 컷이 상대평가도 아닌데 4%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상대평가도 아닌데. 근데 괜찮아요. 꼭 1등급 안 받아도 되잖아요. 2등급은 22% 정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2등급 받으려면은 완전 빡세죠. 20이 웬 말이에요. 20 맞으면 3등급 나오는데. 근데 영어를 최저에서 딱 끌어안아주면 나머지 과목에서 조금 절던가 그날 뭔 일이 있거나 난도가 춤을 추거나 어느 정도 보험 정도의 역할들을 당연히 해주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영어랑 사회문화 챙겨야겠네요. 사탐론. 이거 금지하는 학교도 소수는 있습니다. 자연계열을 지원할 거면서 최저를 사회문화 과목 같은 거 하면 안 인정해 줄 거야 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국어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과탐 1, 2등급은 우리가 35%밖에 안 되니까 왜냐면 다 빠져버려가지고 저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79%였죠.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내년에는 80% 이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유리해진 거예요. 과중이라든가 거점학교 수업을 했다던가 생기부가 빵빵한 학생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면 되게 유리한 조건이 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대학에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발표했는지를 사례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예요.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 학생들 무조건 종합을 쓰시게 돼 있어요. 그걸 안 쓰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종합을 6장 쓰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과 교과 혹은 종합과 논술 뭐 이렇게 쓰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을 우리가 좀 유심히 더 보셔야 돼요. 근데 종합 전형은 이원화됐고 서류 전형이었던 것이 이제 면접 전형이 좀 더 생겼다. 그래서 원래 서류로 100% 뽑던 학교들이 70은 서류로 뽑고 30은 면접으로 뽑는 이런 식으로 약간 가르게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대의 탐구형 인재, 국민대 국민 프리티어, 숭실대 미래인재, 광운대 광운 참빌인재 이런 전형들을 보시면은 진료 역량들이 다른 애보다 10%가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랬는데 10% 정도 늘어났다고요. 진로 역량이. 그러니까 진로 역량이 뭐예요? 뭐 보겠다는 거야? 선택 과목 결에 맞췄냐 이걸 첫 번째 보겠다는 거겠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학업 역량 보겠고 공동체 역량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10% 올렸죠? 고교학점제 준비하고 있다고요. 얘네 밑에 학년들이 고교학점제 하니까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이걸 올렸습니다. 자, 실제 사례, 숭실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숭실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래는 면접형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면접형으로 이제는 500명을 뽑고요. 그리고 154명은 서류형으로 뽑겠다라고 이렇게 신설이 좀 됐어요. 그러면 면접형은 뭐고 서류형은 뭐고 뭐가 좀 다르니까 이렇게 나눴을 텐데 의도가 뭔지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면접형을 좀 보시면은요. 1단계로는 서류 종합평가에서 100% 하는데 3에서 3.5배수를 먼저 1단계에서 뽑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을 정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350명 정도를 미리 1차에서 합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1차 합격. 그러니까 합격이 아니죠. 100명 뽑는데 300명 뽑은 건 1차 합격. 그럼 1차를 그렇게 다 뽑아놓고서 두 번째로는 뭐다? 면접으로 2단계에서 50%를 주겠대요. 보통 이 학교 너무 센 겁니다. 지금 이 50은 거의 별표짜리예요. 30 정도를 보거든요. 면접을. 근데 면접형으로 50%로 우리 다 걸러낼 수 있어.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학교가 어디라고요? 숭실대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숭실대는 어느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일반고겠죠. 특목자사고 영재고가 숭실대는 안 가요. 걔네는 바텀은 중앙대 정도까지입니다. 그 원서 6장에 그게 선택지 없어요. 지금 숭실대는. 그러면 숭실대가 저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볼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당연히 생기부 베이스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재시문 면접이 아닙니다. 재시문 면접은 대학도 급이 있지 다 똑같이 재시문 면접을 아무나 보나요? 재시문을 만들어서 당일날 줘서 시간을 좀 주고 준비하는 그 재시문 면접을 보는 학교는 따로 있고요. 저 위에. 그러니까 숭실대인데 일반고 애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헐 내신으로는 3배수를 먼저 뽑아놓고 거기다가 50% 면접을 때려서 다 갈라내겠다? 완전 자신만만하네. 면접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는 편이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신설됐다라고 하는 서류형을 보겠습니다. 서류형은 뭐예요? 대박. 서류만으로 100% 뽑겠대.
서류만으로. 그럼 서류만으로 뽑겠대요. 지금 보시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는 웬만하면 숭실대학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학생들 중에서 서류를 굉장히 열심히 꾸리고 생기부를 잘 만들어 온 학생들을 서류만으로도 뽑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까 사탐, 런 금지 학교들이 소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자연계열 올 거면서 왜 최저는 사탐으로 맞추냐? 인정 못해? 소수 학교 중에 숭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그런 것들을 다 설계를 짜면서 이 전형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일반고잖아요. 여기 특목고 한 분도 없으시는 게 당연히 정상이에요. 특목고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특목고 한 분도 없으세요. 우리는 서부학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고3 엄마들, 아빠들 고3 학생입니다. 맞죠? 그러면 숭실고등학교가 6개 카드 중에 있는 학생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걸 보는구나. 아, 서류가 되게 중요하네. 면접 중요하네. 더 많이 뽑으니까 서류형보다는 이런 전형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 면접? 너무 생경한데? 면접 학원 보내야 되나? 학원 몰라요. 그거는 저도 학원을 보내셔야 될지 어떨지 여부는 나중에 고민을 하셔서 직접 결정하실 문제인데 면접을 학원을 보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베이스 서류가 있어야지 면접도 제대로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면접 학원들을 또 멀리 이렇게 보내시게 되면 그게 1대1로 코딩을 이렇게 다 잡아서 해줘야 되는 건데 한 300명씩 때려박아 놓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면접 학원이에요.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오히려 되게 뭔가 긴장만 더하게 돼서 망치는 상황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 잘 보려면 상위권 대학의 면접의 중요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전형에서 지금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대학들과 전형과 반영 비중들을 조금 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류 기반으로다가 면접관이 면접 질문 사항들을 이렇게 쫙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보고서 질문할 거리들을 현관펜이랑 체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질문할 것들을 몇 개를 추려놨단 말이에요. 애가 들어오면 질문을 할 거예요. 자, 보통 일관성, 세특의 깊이, 주도성, 인성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전공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요? 이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 활동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인가요? 팀 활동하다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일반적 질문이시죠? 뭐 저런 거 나올만 하군. 자,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T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 경쟁 상대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면접을 보겠다는 학교들은 아까 우리가 성적 구간대로 좀 나눴잖아요. 당연히 높은 대학들에서 면접을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숭실대 이상의 학교들이 면접을 보겠다고요. 한성대 이런 데서 면접을 왜 봐요? 그 위에 있는 대학들이 면접을 보죠. 그렇죠? 그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대학들은 대부분 또 우수한 학교들인데 위로 가면 갈수록 특목 자사고 아이들하고 면접에서 만장을 뜬다는 얘기네요. 50% 정도, 30% 정도에서 변별이 있는 영역이니까. 자, 근데 물정 모르고 GPT를 돌렸네. 그래갖고 너무너무 똑같은 세특이 그 안에 박혀있고 뻔할 뻔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세특이 똑같은 게 많은 거임? GPT가 그렇게까지 아직 똑똑하지 않아요. 2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좀 똑똑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멀쩡하니 뻥치면서 진짜라고 우기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거 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특은요. 저희가 봐도 얘가 GPT를 돌렸는지 아닌지 저도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입사관들이 너무 보니까 티가 너무 나고 또 대학들이 지금 프로그램 사고 있는 거 아시죠? 프로그램 GPT 가르겠다라고 프로그램 사고 그게 검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각 대학들이 그거 거금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다 구매를 했어요. 재학생들이 레포트 쓰고 시험 보는 것도 물론 문제인데 입학할 때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걸러내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건 그게 좋다 나쁘다 그걸 어떻게 막겠어 뭐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상황도 있다. 그럼 애들은 지금 학교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게 또 할 거 아니에요. 한 적 있지.
있어요. 지금 뭐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질문은 이렇게 나오고 경쟁은 얘네랑 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활동 내용 중에서 단순하게 질문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문제 탐구 수업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함. 보통 이런 식이에요. GPT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말만 더 늘려줄 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서 면접관이 질문을 하겠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중에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의도는 단순한 지식을 확인하겠다라는 질문 정도입니다. 학생은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자기가 어버버 안 하고 나름대로 했으면 엄마 나 그래도 면접 잘 본 것 같아. 면접관 표정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던 것 같아. 가지가지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면접 태어나서 처음 보니까 자기가 어버버 안 했으면 잘했다라는 식의 주관적 판단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밑에랑 비교하겠습니다. 일단 세특이 달라요. 저출산 원인이 복합적임을 인지하고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학교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은평구의 청년, 사회초년생, 주거, 육아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심층 탐구 진행, 현행 정책과 인프라 한계를 분석하고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 은평 쉐어하우스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어떻습니까? GPT 말투가 아니에요. 일단 GPT가 이런 걸 지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GPT 되게 세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쓰고 글자 수에 맞춰서 뭐 정렬해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겠냐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걸 보고 똑같은 면접관인데 앞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볼 게 없으니까 저걸 물어본 거고 이제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사례 연구했다고 학생이 했는데 한국 서울 은평구에 적용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스웨덴의 사례가. 두 번째는 제시한 은평구 쉐어하우스는 주거 육아 정책이 기존과 그러니까 은평구 쉐어하우스가 얘기하고 있는 주거와 육아 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점은 뭔가요? 은평구는 무엇을 준비하는 정책 활동이 다른 곳보다 더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탐구를 한 애가 대답을 하는 거지. 그쵸? 이걸 돌린 애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 시간에? 면접도 태어나서 처음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애들이잖아요. 이게 말을 막 능수능란하게 막 무슨 아나운서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가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하겠죠. 멋지게 근사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래서 50을 보겠다는 거구나. 숭실대조차도. 이번에 이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를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좀 나오게 되네요. 자, 저희가요, 이주아 어머니 SMP라고 해서 스페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돌렸었어요. 지금 사실은 이 학생들이 아니라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 고3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진로 역량에 대한 생기부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탐구 보고서 같은 것들이 결이 잘 맞아야 되는 거 거듭 강조했는데 관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상위권 대학을 위한 서류 면접 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경희대학교 입사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생성형 AI의 일반적인 답변 패턴을 식별할 수 있으며 학생 고유의 탐구 과정이 담기지 않는 기록은 저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희대 임진택 입학사정관의 발언에 따르면 AI가 작성한 매끄러운 글보다 투박하더라도 학생의 탐구 동기와 시행착오 과정이 담긴 기록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티가 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택 과목 질문 연결해야 돼요. 선택 과목을 3학년 1학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면접관이 질문을 뭘 할지를 생각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세특에 그게 있어야 되고 질문을 해결하는 독서를 통한 서평도 작성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탐구 주제 발표, 연결된 진로 활동, 또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을 함께 했던 배움의 실천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났는데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대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사담이지만은 잠깐 말씀. 저는 제가 되게 막 능력 있고 뛰어나고 되게 잘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왜 오랫동안 학원을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저희가 그냥 버텼기 때문이에요. 버텼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알아서 망가져 주던데요. 저보다 더 이게 뛰어난 사람도 중간에 많았었고, 쟤는 내 밑에 있지만 나가서 차리면 나를 밟을 것 같은데 못 밟던데요, 생각보다. 왜냐면 저보다 훨씬 뛰어났었던 건 맞아요. 왜 그러냐, 3학년 1학기 내신 공부 안 합니다. 애들 망가져줘요. 알아서 망가져주고 생기부 관리 안 합니다. 얘기해도 귀 안 들어와요. 엄마 알아서 할게. 알아서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기회예요, 사실은. 그리고 생각보다 입시가 많이 남았다니까요. 그 긴 여정 중간에 그렇게 막 후다닥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같이 공감대 형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안 하면 뭐 언제예요? 당연히 지금부터 이렇게 잘 거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슬랙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억지로 잡아다가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유료를 해야 될 텐데 유료를 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유료를 할 생각이 1도 없고, 아이가 슬랙으로 신청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미팅을 잡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되고요. 뭐 담당 강사나 저한테 애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이가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슬랙 가입해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공짜고 왜 안 하냐고요, 도대체.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서류 만들고 대학들이 저렇게 면접형을 강화하고 있고 입시 구조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일단락을 딱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요즘에 주식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저는 전혀 주식이고 골프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S&P 몇 개를 좀 샀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그냥 막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서 쬐끔씩 뭐 ETF부터 사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버틸 수도 있어야 되고 던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입시는 뭐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새끼 대입이 달렸는데. 그래서 어떤 숫자가 박혀 있을 때 저 숫자 뒤에 의도는 뭐지? 그럼 추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어떤 숫자를 의미 있게 보고 어떤 숫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먼저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및 일반고 비율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일반고잖아요. 자, 여기 있는 이 주요 대학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근데 연대가 왜 3개나 있냐고요? 전형이 다 다르니까. 전형이. 근데 여기 있는 쭉 전형들을 보시고 이 전형의 문을 열고 일반고애가 붙은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33%, 68%, 41% 이렇게 쭉 해서 거의 한 맥심 60%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60이 많다고 보실 수 있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두드리면 웬만하면 안 됩니다. 이 상위권 대학들이 일반고 애를 좋아해요? 특목고 애를 좋아해요? 특목고 애를 좋아하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특목고 애들이 오라고 만들어 놓은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 문이 굉장히 큰 편이고, 걔네들은 어떻습니까? 영재고 과학고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하나요?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걔네. 맨날 연구하고 탐구하고 토론하고 실험하고 이런 공부들을 하는 게 과학고 영재고입니다. 걔네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어때요? 내신이 우리 숭실고보다, 우리 충암고보다, 선일여고, 동명여고보다 좋나요? 나쁘죠? 우리보다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걔네들한테 열어놓은 문이 있는데요. 그 문으로 이런 아이들이, 일반고 애들이 뚫고 들어간 퍼센테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같은 학교, 같은 과인데 또 하나의 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는 일반고 들어와 이거예요. 우리 거기 가야죠,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그 전형들을 봤더니 밑에 있는 요 검정 색깔 보시면 어떻습니까? 96% 일반고, 82%, 74%, 71%, 89% 이게 다 일반고 퍼센테이지예요. 여기를 들고 들어가야지 이쪽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서부학번에서도 서울대를 합격한 사례가 일반 전형으로 붙은 애들이 덜어 있어요.
걔 진짜 미친 애예요. 걔 누구랑 경쟁해서 이긴 거예요? 영재 가갖고 특목고 애랑 맞짱 떠갖고 이겨가지고 서울대 간 애예요. 걔는 미친 애라고요. 그런 애는 넘산 거예요. 걔는 되게 특이한 애인 거고 보통은 어떻게 가죠? 직윤으로 받아서 가죠. 추천 전형으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같은 애라도 같은 과에 붙었어도 걔가 일반으로 간 거랑 직윤으로 간 거랑은 좀 다르죠. 솔직히 레벨 자체가. 뭐가 됐든 가기만 했으면 좋겠다. 서울대 씨. 그쵸?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다고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각 대학들이 이 학교의 이 전형으로 일반고가 몇 등급이고 자사고가 몇 등급이고 오픈하는 대학도 있지만 웬만하면 오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내신을 보시게 돼요. 평균 내신. 그 평균 내신을 보고서 명지고등학교에서 3.2등급 받는 애가 헐, 나 연대 가능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3.2등급도 붙은 사례가 있는디? 막 이러면서 엄마 이거 봐봐봐 내가 뻥이 아니라고 여기 경희대도 있고 여기 중앙대도 있고 엄마 왜 나 무시해? 나 이제부터 할 건데? 장난하냐고요 진짜. 그래서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서 평균 내신 등급을 보시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 전형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막 까막눈이야. 애도 엄마도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원서를 쓰겠어요. 자,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각 대학들에서 이렇게 발표해요. 70% 컷이다. 50% 컷이다.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대학에서 그 전형에서 만약에 10명을 뽑아요. 1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10명이 합격한 애 중에 1등부터 10등 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으로 합격한 애, 문 닫고 10등으로 합격한 애가 있는데 7등으로 합격한 아이의 내신 등급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0% 컷은 5등으로 합격한 아이의 컷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평균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평균은 아니고 전체 10명 중에 5등 합격한 애의 내신 등급, 7등 합격한 애의 내신 등급 요거를 보여줄 때 아 저게 70% 컷이구나, 50% 컷이구나 요거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서부학군에서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으로 여길 뚫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걔는 50% 컷을 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걔는 어딜 봐야 돼요? 3등급 컷을 봐야죠. 앞에 있는. 아니, 근데 이게 발표 안 나니까 50% 컷이 이 정도니까 나는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예시로 중앙대학교 사례를 직접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화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지금 이렇게 뽑고 있는데 지금 신설로 성장형 인재 전형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때부터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형 이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겠죠? 그럼 먼저 융합형의 융합형? 이름에 탐구형?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융합형은 뭐고 탐구형은 뭐지? 탐구형은 누구 뽑을 것 같아서 탐구하는 애들. 특목고. 그쵸? 이런 아이들 당연히 뽑겠고 융합형은 일반고 아이들 뽑겠다는 겁니다. 어떤 걸 보고 그걸 파악할 수 있냐면 학업 역량이 융합형 인재는 50%예요. 학업 역량이 뭐예요? 내신. 그리고 진로 역량은 뭐예요? 연구하고 탐험하고 또 선택 과목 결에 맞춰서 했고 이런 거 보겠다는 건데 그거를 50%를 보겠대요. 탐구형 인재는. 여기가 이제 특목고 애들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문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탐구형 인재에서 발표하고 있는 70% 내신 등급 컷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융합형 인재에서의 뭐 70% 컷, 50% 컷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형을 보고서 던지시라고요. 우리 아이 내신하고 견줄 때. 나는 일반고 다니면서 탐구형 인재 전형에 있는 등급 컷을 왜 보고 있냐고요 도대체. 안 맞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성장형 인재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특이한 점이 있어요. 1차에서 뭐죠? 서류 5배수입니다. 5배수. 아까 숭실대학교도 좀 특이했었는데 보통은 3배수를 뽑는데 정원에 5배수를 뽑으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만큼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까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다 뽑아놓겠다. 그쵸? 그래서 5배수를 일단 뽑고 5바퀴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 보죠? 그래서 5배수를 뽑고 2차에서 면접 30%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30%. 자, 그리고 어때요? 여기 지금 중앙대거든요.
중앙대 아까 말씀드렸죠? 특목고, 자사고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딱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를 또 걸어놨네. 근데 최저가 빡세네요. 3합 6입니다. 3합 6. 3합 6. 그래서 이 3합 6을 딱 보는 순간 엥? 그러면 특목이 아니네? 학군지네? 특목은 수능 최저 못 맞추니까 걔네는 수능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대치동 애들은 어때요? 우리 애들보다 수능 최저를 더 잘 맞출 확률이 높죠. 그쵸? 3합6은 아무나 맞추진 않거든요. 그래서 3합6은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상 갖고 오라고 하니까 자사고나 학군지 학생들이 요 신설 전형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설계해서 이번에 와장창 한번 뽑겠구나. 요게 신설 전형입니다. 자, 우리는 뭐다? 이 세 개 전형 중에 융합형 인재 전형에 더 가깝죠. 그리고 내신을 보더라도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조건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에서 내신의 뭐 합격선이 뭐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보시고 뭐 수만이 막 들어가서 애들 막 그거 보고 자빠졌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입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의 전형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럼 이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상위 15개 대학이에요. 상위 15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두 가지의 70% 컷을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는요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그러면 학부모님들, 학생들 우리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이 있으면 합격 컷 70%니까 어느 전형이 내신이 더 높을까요? 교과랑 종합 중에? 교과가 더 높겠죠, 훨씬. 종합보다는.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이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딱 한번 쳐주세요. 학생부 교과. 이게 내신이 더 좋아야지 가겠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근데 저 교과 전형은 경쟁자가 누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수생 들어오나요? 못 들어와요. 말씀드렸죠? 특목자사고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걔네는 내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걔네도 전교 1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도 1등급은 아니 걔네도 1등급은 있는데 깔끔한 1.0등급이 존재하지 않죠. 왜? 어떤 애는 수학에 미친 자야. 그 학교에. 쟤는 영어가 레전드야. 또 어떤 애는 과학 뭐 아버지가 과학 박사야 막 애가. 유전자를 내려 받아버렸네. 이러다 보니 내신의 1등급을 다 찢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고르게 해서 1.1등급, 1.3등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렇게 영재고 과학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군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재고, 과학고, 특목고 뭐 이런 학교들 그리고 학군지 고등학교가 아닐수록 내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군지가 아닌 곳의 일반계 고등학교들, 그렇죠?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뭐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친구들이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전형이에요. 우리 남들 못 들어와. 재수생 못 들어와. 강남 애들 못 들어와. 그쵸? 완전 회자롭죠? 그러니까 이 전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70% 컷에서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앙대가 서강 자연계열에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중앙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중앙대가 있습니다. 중앙대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래서 2025년도에 지역균형으로 합격 컷을 보니까 1.6이에요. 내신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니까. 그리고 뭐 인문계열에서도 중앙대 1.9등급 이 정도 됐고 그 전년도에도 1.8등급. 그러니까 앞에가 2자가 있으면 중앙대 정도는 교과로는 못 쓴다고 보시는 게 맞네요. 3개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지금 이거는 25년, 24년, 23년도 거잖아요. 그럼 학부모님들은 23년 건 필요 없으실 거고요. 올해 입시 나올 거니까 26년, 25년, 24년도 거 요거 대학에 입결 데이터 학부모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아니면 다이어리 같은 거에 기록을 다 해놓으셔야죠. 뭐 전국에 있는 대학 다 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애가 전국에 있는 대학 가지 않을 거니까 갈 수 있는 대학들의 입결의 내용을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주도적으로 계속 보셔야지 됩니다. 그걸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진짜로. 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교과 전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게요. 되게 재밌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아까 교과보다는 합격 컷의 내신이 조금 더 낮을 확률이 높죠. 그럼 그게 낮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계열에서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중앙대가 보이실 거예요. 중앙대 동그라미 하시면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융합인재라고 써 있네요. 융합인재 이거 뭐다? 일반고. 일반고. 그런데 내신 등급 뭐다? 2025년 평균 1.87 등급 정도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쭉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중앙대에 탐구인재 전형이 열려 있어요. 요거는 탐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탐구인재. 이거는 특목고다. 그쵸? 그런데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9 등급이에요. 숭실고등학교 3.5 등급이 두드리라고 열어놓은 문이 아니라고요. 오지 말라고 입밴 당한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요렇게 확인이 되셨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걸 평균을 때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자, 더 설명 안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자,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가 되게 여실하게 아주 자명하게 그 발표를 잘합니다. 일반계고가 몇 등급으로 합격했고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긴 안 나와 있지만은 인공지능학교가 예를 들어서 일반계고 학교 학생이 2.08 등급으로 합격을 하고 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그리고 자사고는 4.81 등급 4.81 등급 자사고는 특목고는 6.87 등급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대부분 대학들은 그렇게 발표 안 하죠. 왜냐면 그렇게 발표해버리면은 뭐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이들 지원해 주길 바라고 여러 가지 전형료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그대로 발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형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막 공부 안 하면은 저게 또 뭐야 막 다 찾아봐야 되고 막 이러지만은 아 대학마다 저런 게 있구나. 심지어 신설도 하는구나 지금. 누구 들어오라고. 문을 자꾸 만드네. 의도가 명료한 문을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요. 지금까지는 15개 대학이었고요. 이제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70% 합격선 3년 입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다 불러드리거나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교과예요. 교과. 교과니까 조금 빡세겠죠 내신? 그래서 우리가 교과 뭐 써야 된다 2주와 갔더니 뭐 교과로 그래도 두세 장 써야 된다 막 이러는데 주요 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쓴다 그럴 때 내신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봤더니 서울여대, 경기대, 동덕여대, 인천대 인문 쪽에서 3.07, 3.13, 3.27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명지대 교과 면접 2.77이에요. 명지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가깝게 있으면 귀한 줄을 몰라.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잘하시고 저부터도 가까이 있으면 뭔가 귀한 줄 모르잖아요. 괜히 숭실고 애들은 숭실대 되게 무시하고 앉았고 가지도 못하는데 명지고 애들은 또 명시대를 무시하고 명지대 되게 높은 학교예요. 2.77 박보검도 다니잖아요. 보검님. 자 그리고 중앙대 2.81 그리고 동덕여대 2.83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연계열은 3자가 안 보여요 거의. 그쵸? 그래서 교과로 가려면은 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최저도 최저인데 내신도 좀 이 정도 합격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다 맞춰놓고 제일 답답한 게 이거야. 이거를 다 맞췄어. 2.8 3년치 입결해가지고 겨우 맞췄다. 아우 겨우 한술 떴네. 이런 느낌으로 겨우 맞췄는데 최저를 못 맞춰. 뭐하자? 진짜 그것도 뭐야. 그게 돌아버리겠어요. 다른 지역 가서 최저 얘기하면은 엥? 저 여자는 맨날 왜 최저 그러고 앉았어. 입시에서 누가 최저를 못 맞춘다고? 이렇게 여겨져요. 제가 다른 동네 가서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뭐라는 거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맨날 입만 열면 왜 최저를 얘기해? 이런 분위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하다가 자꾸 놓쳐버리는 상황이 좀 있어서 자 교과 말씀드렸고 종합도 역시 비슷합니다. 종합은 지금 아까보다는 교과보다는 당연히 등급 컷이 조금 더 내려가죠. 그래서 주요 대학 70% 컷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을 안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을 안 쓰고 어떻게 교과랑 논술을 써요? 말이 안 되죠. 종합도 쓰고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쓰고 이러겠죠. 그래서 내신이 안 나온다고 많이들 되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종합을 이런 식으로 합격 컷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살 위의 학생들은 지금 원서를 이미 다 쓴 상태고 수능도 받고 최저도 맞췄는지 여부가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입시의 꽃은 무엇보다도 추합인 거 아시죠? 추가 합격. 6장을 탁 썼어요. 6장을 쫙 썼는데 옆집 애는 뭐 남편 동창 누구는 뭐 어디를 붙었네 어쩌네 막 하고 막 이렇게 발표가 막 난단 말이에요. 사람 환장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짤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이 합격을 애들이 학교에서 확인해요 보통. 그래서 모니터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렸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와 막 이러고 울기도 하고 막 박수 쳐주고도 하고 뭐 그런 장면 보셨죠? 남의 집 얘기예요. 남의 집 얘기.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추합입니다. 결국에는 최초합을 한다고 누가 뭐 상을 더 주나요? 떡을 더 주나요? 그런 건 없어요. 추가 합격으로 붙으면 돼요. 아니 최초합을 쓸데없이 뭐하러 해요? 원서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이놈이는? 뭐하러 그렇게 해요? 어차피 돌 건데. 그래서 이 최초합에 대해서 보다는 추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추합으로 몇 장이 내 손 안에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쫙 던졌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네. 옆집에는 손에 바글바글 있다고 그러고 뭐 잔치를 하네 어쩌네 하고 앉았는데 야 이거는 하루하루가 정말 돌아버려요. 하루하루가. 애도 열도 받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밥도 안 넘어가요 진짜.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요. 인생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추합이 벌어지느냐? 그러다 결국 이제 하나 딱 걸리거나 2개 걸리면 잘 가는 건데 자 서강대학교 예시를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교과로 아이들 수시로 뽑겠죠? 종합으로도 뽑고 논술로도 뽑습니다. 우리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니까 아이가 6장을 붙은 아이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흔하진 않죠. 그러니까 2-3개를 애들이 붙으니까 2-3개를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버리고 하나를 딱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합격이었고 예비번호를 받았다가 추가 합격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예비번호가 몇 번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178명의 교과 전형을 아이들을 뽑게 되는데 최초 경쟁률은 15.04대 1입니다. 15대 1이에요. 자 그런데 충원율이 미쳤어요. 미친 충원율. 387.60%. 3바퀴 이상, 거의 4바퀴를 돈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오면 계속 도네. 빠져나가고 또 하고 빠져나가고 또 하고 빠져나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지금 178명을 뽑는데 2,5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쵸? 그리고 합격을 한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학교가 됐어도 나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최초 경쟁률은 15.04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2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졌죠? 최저 때문이에요. 최저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률이라는 거는 합격을 일단은 받은 애들을 다 포함된 거잖아요. 합격증을 다 줬어요. 합격증을 준 아이와 받지 못한 애가 있겠죠. 그 경쟁률이 결국에는 2대 1밖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최저 때문에. 왜요? 교과 전형은 누구다? 재학생들. 재수익 못 들어오죠. 강남학번 애들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반계 아이들한테 들어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 뚜껑 열어보니까 이 서강대에서 요구하는 최저 조건을 맞춘 아이들을 다 수령해보니 2대 1밖에 안 되는구나. 대박이죠. 해볼만 하네 이거. 자 그리고 논술도 있습니다. 173명 뽑게 되는데 충원율은 19.70%. 종합전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원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충원율이 몇 %까지야? 그럼 예비번호가 몇 번이니까 가능성이 있군. 그래서 얘 앞에서 딱 끊기던가 얘 뒤에서 딱 끊기던가 이제 사람 환장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원서 6장을 설계를 좀 짜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꿀팁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1번에서 10번까지 건대, 인하대, 가천대, 경기대, 단국대, 건대, 명지대, 숭실대, 숙명여대, 세종대인데요. 전형의 이름과 전형의 유형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대부분이 다 교과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전형과 이 학교들의 내용이 뭐냐면요. 충원율이 매우 높은 학교의 전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적권들을 좀 보시고 이 전형들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왜 충원율이 높은지 이유까지 자명해요. 그러면 이 주식을 사셔야겠죠. 그쵸? 안 살 이유가 있나요? 이 정도면?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춰야 되는 아이들이 교과 전형에서 충원율이 380%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최저를 못 맞추면 아웃이다. 그럼 최저를 맞춰야 되겠네. 이건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능 최저 등급의 조건을 조금 여실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합이 있고 2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3합의 끝에 어느 학교들이 있는지를 좀 봐주세요. 3합의 끝에 3합 4, 5, 6, 7, 8까지가 있는데 3합 8이 3합의 끝이에요. 근데 3합 8에 서울 시립대가 있어요. 그래서 시립대가 약간 뭐랄까 도발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깨를 나란히 할 학교가 아닌데 3합 8에 왜 시립대가 있지? 도발하는 겁니다. 전략을 싼 거예요. 자기가 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학교들하고 같은 설계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다른 설계로 파일을 쪼개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게 3합 8에 시립대가 들어와 있어요. 좀 특이한 거는 연세대가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 말이죠. 왜 이렇게 3합에서도 4나 5 쪽에 들어있지 않고 왜 이렇게 7로 들어가 있는 거지? 혹은 8로 들어가 있고 이게 뭡니까? 특이하니까 지금 이렇게 색깔을 써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빈정상했습니다. 영어를 빼래요. 영어를 빼래요. 영어는 한국사 마냥 3등급 이상인 것을 조건으로 걸어요. 완전히 똥 싸버려라 이건 아니에요. 3등급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영어 빼고 나머지 3과목에서 7 갖고 와. 영어 빼고 나머지 3과목에서 8 갖고 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빼면 국어랑 수학을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완전 빡세네요. 국어랑 수학 난도가 있는데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해가지고 3합 7이나 8을 맞춰와. 이게 조건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탐 불가. 사탐 넌 안 돼. 인정 못해. 자연계열이면서 웬 사탐 선택함? 절대 인정 못함. 이런 소수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대가 그래요. 연대가 그래요. 오케이. 타당하죠. 그렇지. 연대고 서울대인데 숭실대가 또 그렇다니까요. 숭실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머리로 한번 생각을 숭실대가 면접평가 서류형으로 나눴는데 없던 서류형을 만들어서 30%. 그런데 그 30%의 서류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서류로만 아이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자신한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최저에서는 또 사탐론 못하게 만드네. 와, 이 학교 서류에 진심이네. 그리고 주제 파악 대학들이 확실하게 하거든요. 숭실대는 경희대랑 맞짱 안 뜨죠. 그렇죠? 중앙대랑 무슨 맞짱을 떠요. 숭실대가 일반계 아이들이 올 건데 서류에 진심인 놈 나는 너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이거잖아요. 이렇게 숭실대는 전략을 펼쳤구나. 국민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2합, 6, 7 이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더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요. 원래 서울 시립대는 기존의 최저가 몇이었냐면 3합,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3합 8이죠. 원래 3합 7이었어요. 그러니까 완화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2027 대입 개편한 대입에 맞춰서 수능의 최저가 완화됐고 좀 이렇게 퍼졌어요. 없었던 학교들이 생겼고 있었는데 조금 더 완화됐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면접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완화가 됐으면 뭐가 하나 걸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면접이에요. 그게 생기부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나 이게 다 정확하게 모든 학교들이 다 발표를 완료가 다 된 게 아니라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직 3학년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3학년 올라가고 내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 대학이 올해 입시를 치를 때에는 최저를 어떻게 걸 거야 라고 구체적인 발표들을 한 날 한시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대학들 스케줄에 맞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와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정리를 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2027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반드시 또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저를 맞출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디폴트를 반드시 맞추셔야지 돼요. 그쵸?
올해 입시가 좀 많이 어려운 바람에 국영수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영어에 대해서 지금 아까 연대처럼 저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소수 학교나 그렇지 그 외의 대학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디폴트를 하는데 지금 위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도표는 영어 과목에 대한 1등급, 2등급, 3등급의 퍼센테이지예요. 해마다. 수능을 봤을 때 수능. 2023년도에는 1등급의 비율이 7.83%였어요. 왜냐면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주는데 그 90점이 넘은 애들이 7.83%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연도에는 4.71%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작년이죠. 6.2% 정도. 자, 이렇게 됐고 올해는 어떤가요? 대략 3.89%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아, 그럼 영어도 만만치 않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 안 받을 수도 있죠. 2등급 받으면 되잖아요. 2등급. 2등급 완전 해자예요, 지금. 다 2등급은 비슷해요. 1등급은 빡센데 2등급 비슷하다고요. 80점 넘는 거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배치나 난도를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무조건 끌어안아야 돼요. 그런데요. 수학이 굉장히 급하신 학생들이 있죠. 특히 방학 때는 수학을 더 해야 된다. 수학이 빵꾸가 났다. 이렇게 해요. 자, 수능 최저는요. 무슨 과목으로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신모 성적표 받으셨죠? 신모 성적표, 구모 성적표, 육모 성적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못하는 걸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렇게 최저를 맞춰요? 잘하는 걸 해서 맞춰야죠. 잘하는 거 2개, 잘하는 거 3개를 선택하는 거지 왜 못하는 걸 언제 끌어올려요? 그러다 다 망해요. 정시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탐론이 왜 있어요? 정시 보자는 거면은 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안 선택하는 과목에서 점수를 내서 그게 표준 점수를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사탐런이라는 건 수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애들이. 그쵸?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거는 야, 너 영어가 너무 부족해, 뭐 수학이 너무 부족하니까 수학을 더 해야 돼. 내신이면 이해가 가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중요하니까 내신을 위해서 수학을 더 투자한다? 오케이. 3학년 1학기 때 과학 과목 때문에 그 내신 때문에 오케이. 근데 뭐 이거는 부족하니까 다 평균 점수 때리는 중학교 내신 점수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 그래갖고 말이 안 되는 선택지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2합이든 3합이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근데 실제로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데 영어는 좀 어렸을 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보면은 그래도 2등급은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특히 남학생들 중에 안 해요, 영어를. 특히 방학 때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을 옹창 다 스케줄을 다 해버려요. 영어를 아예 빼버려요. 윈터를 가더라도 영어를 빼버려요. 윈터하고는 영어 수업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가 방학 내내 10주 동안 영어를 단어 하나를 안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학습량에서 완전히 밀려버리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목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간 할당이라든가 역량 할당에서 당연히 쏠려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로 2학년 때까지 1, 2등급 받았던 애 맞거든요. 그런데 방학 내내 동안 아예 그냥 단어도 까먹고 듣기도 하나도 안 하고 모의고사 풀세트를 풀어본 것도 언제적인지를 모른 상태에서 3모를 대충 굽이다가 6모 때 3이 떠요. 그러다 난도가 또 어려우면 9모 때 갑자기 3으로 안착을 합니다. 한두 명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너무 럭키비키지만 그 럭키비키의 운명을 걸 수는 없잖아요. 원래 잘했던 애고 조금 건드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략을 무조건 영어로 가져가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3합으로 5를 맞출지 8을 맞출지 7을 맞출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전략을 짜주는 거죠. 조합 A로 갈지, B조합으로 갈지, C조합으로 갈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또 2합이라고 칠게요. 2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 주변에 이번에 입시 치를 때 그 친구한테 제가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의대를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는. 아들 하나 공부 잘해요. 근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조심스럽잖아요. 막 물어보려고 뭐 하니까 계속 만나는 사이인데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최저 잘 봤어? 아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마지막까지 일단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예요. 과학을 잘해요.
그러면은 수학이랑 과학이랑 영어로 맞추면 되잖아요. 영어도 어렸을 적에 했다고 하니까 잘하는 애요. 의대 약대 생각하고 있고 국어를 못 내려놓겠대요. 왜? 근데 혹시 모르잖아. 혹시 뭘 몰라? 말해줘. 혹시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혹시 어떤 무엇을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갑자기 과학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국어를 우연찮게 맞출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럴 확률이 있나요? 저 듣보 처음 듣는 전략인데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입시를요. 영어를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모국어가 한국어고 영어는 또 절대평가니까 어렵게 내지도 않고 선이라는 게 있고 수학을 어렵게 내나요? 수학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수학을 너무 어렵게 내면 욕을 얼마나 먹겠어요. 사교육 조장한다고. 국어를 무조건 어렵게 내도 되죠. 지방에 있는 애, 뭐 열악한 환경, 뭐든 간에 국어는 우리말이고 어렸을 적부터 책을 꾸준히 읽어온 애들은 뭐 잘 볼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어는 늘 어려울 거고 수학은 복불복이고 탐구는 뭐 사탐론 되면은 진짜 만점받아야 1등급 낳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조합들을 우리가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받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잘하는 과목을 2합을 맞출지 3합을 맞출지를 정확하게 정하시라고요. 그래서 괜히 애 힘들게 돈 많이 쓰면서 남은 기간 동안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3합일지 2합일지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3합일지 2합일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신 등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신을 쌩까는 전형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쓸 때. 그럼 얘가 아까 첫 페이지 보여드릴 때 내 아이의 구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 적혀 있어요. 3합인지 2합인지. 그때 왜 3합이라고 우기냐는 거예요. 제 말은. 돈 쓰지 말고 애 막 역량도 있고 내신도 해야 되고 생기부도 만들어야 되는데 최저까지 그렇게 설계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학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3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을 위한 공부 완전 필요하죠. 그리고 최저는 2합인지 3합인지를 딱 결정하셔서 그것만 조져야죠. 다른 거에 영향을 퍼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합을 이렇게 짜시기를 바라드리고요. 자, 겨울방학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비 고3이에요. 그래서 예비 고3 프로그램은 각각의 관마다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저희가 관이 그 예비고일관까지 포함해서 4개의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3관은 지금 3관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고등학교를 전문하는 신사캠퍼스에는 레벨이 2개가 열려요. 고3 케이스가. 그래서 높은 반과 그 다음에 유형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반 이렇게 2개의 레벨 반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구산 이캠도 레벨이 2개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지 캠퍼스는 명지 고3반 그리고 충암 고3반으로 학교별로 좀 나누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은 SME 주 2회 반인 경우도 있고 1회 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클래스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급하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파이널 해야 돼. 저 다 시켜봤거든요. 저희 애들도. 제가 영어지만 제 자식 제가 가르치기가 안 돼요. 그리고 학원에 어렸을 때부터 이주학원에 저희 아이들이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고3 때까지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 와서 막 엄마 뭐 인사해야 되고 선생님들 아는 척 해야 되고 이런 거 싫어갖고 막판에 제가 대치동을 보냈어요. 애를. 근데 그 파이널도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제 눈안에는 너무 보였습니다. 일타 강사들 수업도 들어봤고 자 결론은 뭐냐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되게 급하고 중요하냐? 물론 급하고 중요한 건 맞는데 서두른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목적 지점까지 도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번 방학 때는 누구라도 기출을 다룰 거예요. 어느 학원에 뭘 보내셔도 영어를 그간의 369 대수능의 기출 모의고사를 풀리게 할 겁니다. 그 컨텐츠가 없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소비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애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풀라 그러고 마더텅 자이스토리 풀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소비를 해버려요. 그건 소비 용도가 아니에요. 이거 연구 용도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결국에는 의도가 뭐고 답 근거의 논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게 되는 이거는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면 이게 출제자잖아요. 평가원 출제자. 근데 이거를 섣불리 막 풀어 제껴버려. 그럼 지가 착각을 한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틀린 것도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고 찍은 것도 있고 분석도 하나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가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SM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욕심내서 막 다 할 게 아니라 점수의 등급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3이면 2로 가야 되고 2면 1로 가야 되고 이런 등급 구간이 있는데 3인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걔가 빈순산만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기에서도 하나 정도를 틀릴 수 있고 이번 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대수능에서. 듣기 틀린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20번대 구간에서 별로 안 틀려도 되는 문항들 몇 개를 틀린다는 얘기고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장문독해 쪽에서는 절거나 안 풀거나 찍었거나 이런 아이들이 보통은 3등급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얘 특징은 일단 단어를 잘 안 외워요. 얘네들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맞게를 딱 해갖고 등급을 올려야죠. 그래서 걔를 그냥 모든 아이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막 뭉개버리면 굉장히 점수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점수 추이를 학부모님들께서 좀 파악도 하시고 저희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매주마다 실수모를 볼 거예요. 실전수능 모의고사.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고2, 고3이 전체가 다 동일한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전체 반에서.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수업을 하지만 매주마다 시험을 보는 시험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성적표도 똑같아서 이미 구글 드라이브로 다 성적 집계, 성적표를 만들어놨어요. 어느 학교가 1등권이 누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면 거기다 다 데이터를 넣고 전체에 있는 모든 재원생들이 리스트업이 쫙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는 뭐가 나가냐면은 내 새끼가 이번 주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몇 번이 틀렸는지가 다 나갈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같은 구간을 틀린다. 어떤 유형이 약하다. 이건 좀 해결돼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게 될 거고 강사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SF 구간은 이제 주 1회예요. SM도 주 1회 반도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대부분 주 1회입니다. SM 반이. 고3은. 그래서 주 1회 수업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약간 난도가 있는 유형들을 다루게 되죠. 실전 연습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뿐만이 아니죠. 소재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경한 소재, 낯선 소재, 어려운 소재, AI 내지는 환경, 기후변화 그리고 또 칸트가 또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헤겔이나 칸트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철학 구조에 대한 소재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도 어려워요. 읽으면. 갑자기 뭐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일단은 수능의 모든 어려운 문제라 그러면은 저도 첫 줄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두째 줄까지 읽어도 뭔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저 실제로. 근데 학생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영어 강사 원장도 몰라요. 다만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있는 얘기들을 보다 이래서 아까 처음에 저 얘기한 거야? 그제서야 비로소 아는 거지. 읽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수업 준비했으니까 하는 거지. 읽으면서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소재 자체나 논리를 처음 보는 거면 더 못 알아듣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이나 주제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당연히 읽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사님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했던 키워드가 있어요. 방학 특강에서. 윈터 위너는 무조건 인풋과 아웃풋이 자명하게 드러나게 해줘라. 인풋만 있고 아웃풋은 나 몰라 이러면은 안 된다. 성적표든 듣기 클리닉이든 아웃풋이 애가 느끼게 해라. 엄마 느끼게 하는 거 필요 없고 엄마한테 전달도 애들이 안 할 뿐더러 애가 지가 느끼게 해라. 이걸 했더니만 이번 주에 했더니만 이게 해결됐네. 이번 주에 내가 진짜로 단어 진짜 중요한 거 15개 외웠네. 이런 것들을 애가 느끼게 해줘라. 그래서 인풋, 아웃풋, 성취감입니다. 세 가지.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제가 다 직접 참여해서 강사님들하고 교재라든가 뭐든가 다 선택을 했고 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방학 때 이제 수시 지원 상담을 하셔야지 돼요. 자, 이 상담과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생기부가 나오잖아요. 2학년 전체 토탈한 거. 그거에 대한 진단. 이런 두 가지 상담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출 서류는 내신 성적표와 10월 모고 성적표 두 가지 내시면 됩니다. 생기부는 아직 정리가 안 되셔갖고 내실 수가 없을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님 동반하셔서 가는 대학, 목표 대학, 학생 목표, 공감대 형성하시고요. 이번에 신청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12월 23일부터 1월 16일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을 빨리 하지 않으시면 원하는 날짜엔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는 순서대로 이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상담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이렇게 상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신청 빨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겨울방학 수시지원 가는 대학은 지금이 여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명지대, 단국대, 세종대 정도인데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죠. 3학년 1학기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목표를 시립대, 외대, 경희대 정도의 요 한 구간의 목표. 요거예요. 과목마다 등급 간의 목표를 정하고 최저를 맞추고 이런 것들이 되면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눈앞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만큼 가야 될지가 정확하게 딱 제시되면 애들이 해요. 근데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시할 때 아이들은 꽤나 굉장히 잘 해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수시지원 상담을 위해서 성적 분석, 성향 분석하고요. 가는 대학, 목표 대학, 수능 최저 목표, 2026년도 3학년 1학기 학습 계획 세우고 전형별로 3년간 입시 결과, 대입 전형 변경 사항, 또 대입 마지막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학부모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이 빨간색은 3년간 입결 챙기셔야 됩니다. 3년간 입결. 그리고 대입 전형의 변경 사항들 다 당연히 챙기셔야죠. 그리고 우리 학종 다 쓸 거잖아요. 그럼 학종은 바깥에서 뭘 물어보시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생기부 만들었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새끼랑 똑같거나 비슷한 내신을 받아서 어느 대학의 학종으로 붙은 선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학교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형으로 붙었다 안 붙었다를 선생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 이 학교에 그 학과 가고 싶은데 학종으로 내 생기부? 그럼 그걸 물어봐야죠. 이런 경우가 있냐? 못 간다. 너 이 정도면 여기 간다. 혹은 더 어디 갈 수 있다. 이거는 각 학교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일정은 지금은 12월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다음 주, 다다음 주면 끝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1월, 2월에는 이제 우리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모의고사 보죠. 3모. 자, 그리고 4월, 5월에 중간고사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이런 어떤 일정이에요. 지금 수시지원 상담을 1, 2월에 아까 말씀드린 일정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생기부는 이제 3월이 돼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출하시면 생기부 진단을 할 건데 3학년 1학기 진로 적성에 대한 연계도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는 아이만 와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학부모 오시면 오히려 더 뭐 얘기가 길어져요. 쓸데없이 그냥 아이랑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은 어떤 보고서를 쓸 건데 이거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해가지고 슬랙으로 신청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유비쿼터스로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 슬랙이라는 이런 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겨울방학에는 윈터 위너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고3 강좌를 맡게 되는 강사가 전체 관내에 6명 정도가 지금 관에 흩어져서 고3 강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SM 고3반인지 SF 고3반인지를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는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지가 어느 정도 나갈 것이고 시간표는 원래 아이들이 왔던 요일들을 위주로 저희가 다 짰어요. 그걸 거스리면서 짜지는 거의 다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명진 충암은 근데 고3반은 이제 토요일반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은 숭실도 그렇고 약간 토요일반으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 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